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진웅입니다. 오늘은 사실조회 촉탁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사실조회 촉탁 신청이라는 것이 용어가 생소한데,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때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해서 보통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사실조회 촉탁 신청입니다. 또는 소송 도중에 어떤 증거자료나 확인이 필요할 때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사람들한테 행하는 것이 사실조회입니다. 오늘은 사실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경찰서라든지 검찰청, 세무서, 각 기관에 또는 저희가 최근에 코인 소송을 했는데, 코인 업체에 대해서 사실조회한 것을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개인 간의 어떤 물품 대금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일 때 집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상대방의 이름, 휴대폰 번호, 가게만 알 때 가게로 송달이 되면 가계문이 폐문부재되면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를 알 경우 우리가 물품 대금을 납품을 하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외에 다른 주소는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예를 들어서 SKT라든지 KT라든지 LGU+에 사실조회 촉탁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처음에 가입했던 당시의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서라든지 검찰청, 병원, 건강관리공단 또는 코인거래소 이런 곳에도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택시 운전기사 사건을 하나 수임을 했는데, 상대방이 취객인데 택시 뒷자리에서 술이 취해서 토해가지고 뒤에 시트를 모두 버려서 취객한테, 통상 이런 경우에는 한 15만원 정도의 합의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취객이 막무가내여서 취객을 데리고 지구대를 찾아갔더니 지구대에서는 이것은 민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를 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 운전기사가 그 지구대에 사실조회 촉탁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소송을 제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인 관련된 사건인데, 코인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코인 지갑에 송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 해서, 왜 그러냐면 코인 거래소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소가 빗썸코리아라든지 또는 두나무 주식회사 이런 데다가 이제 저희가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는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해서 코인 거래소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왔는데, 또 한 군데는 자기들은 사실조회 촉탁이 안 되고 문서제출 명령식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문서제출 명령식으로 다시 서류를 보내서 지갑 주소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또 대포 차량의 경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판매했는데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라든지 딱지가 나한테 날아올 때, 또는 내가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사채업자들이 나중에 돈을 갚아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이미 다른 곳에 또 팔아 넘긴 경우, 계속 소유권이 이전되다 보면 내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럴 경우 경찰서에 도난 차량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이나 군청에 차량 등록과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해서 책임보험을 든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등록 이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대포차의 경우에도 사실조회 촉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모를 때 피고를 특정하고자 할 때 그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방법과 소송을 하면서 당사자 표시정정,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은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름만 쓰고 이하 불상 이렇게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을 하고, 관계기관에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보내오면 저희가 법원에서 보내온 인적사항을 열람복사해서 그걸 가지고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새로 바뀐 주소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송달을 하고 아마 송달이 안 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주소이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보존명령을 내리고 그 보존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통신사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적고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 목적을 적고 사실조회할 기간 통신사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이렇게 세 군데 통신사의 주소를 적고 사실조회할 사항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휴대번호와 이름밖에 알 길이 없어서 이렇게 사실조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다음은 세무서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상호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가게 주소만 알 경우에는 나중에 강제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를 알아내서 그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장 제출 시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알지 못한다. 세무서, 관할 세무서 주소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할 때는 상호하고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사업자 성명을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다음은 지구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 운전기사가 문제가 생겨서 취객을 데리고 지구대에 갔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나중에 지구대에서는 일단은 상대방을 조사하려면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니까 지구대에다가 이렇게 사실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조회할 기간은 지구대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사건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이렇게 1, 2 근무일지에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은 상대방을 특정하기보다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가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니까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112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당시엔 술이 취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지구대에 한 겁니다. 경찰서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차량 번호만 알 경우에 상대방에게 만약에 보험사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이런 데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조회 목적은 주소, 주민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조회할 기간을 경찰서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으면 접수번호하고 발생일시 그 다음에 발생 장소, 담당자 이렇게 해서 임꺽정의 주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첨부를 하면 경찰서에서 보다 빠르게 사건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회를 신청을 합니다. 검찰청에 대해서도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데 통상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상명령 신청 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록이 검찰청에 있을 때 그때 검찰청에 대해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주소, 주민번호를 알 수가 없고 검찰청 주소를 기재하고 사실조회할 사항 할 때 사건 번호, 뭐 형제, 검찰청 사건 번호는 형제 이렇게 나가고 법원, 형사법원 사건 번호는 고단, 고합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소 및 주민번호를 알고 싶다. 이렇게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보내서 답변이 옵니다. 다음은 코인 소송의 경우인데 코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계속 항변해서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특정하기보다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입니다. 빗썸코리아하고 두나무 주식회사에다가 이렇게 두 군데 이제 기관 주소를 쓰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띄면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송금이 됐는데 상대방이 부존재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대방 지갑 주소를 이렇게 이제 보내고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 코인 거래소에서는 누구 계좌로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특정을 해서 이제 보내옵니다. 요거는 이제 소송 도중에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축탁을 한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이것도 사실조회를 한 건데 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식명령,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고정 이렇게 들어가고 단독사건은 고단, 합의부 사건은 고합 이렇게 됩니다. 형제라고 하는 거는 검찰청 사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사실조회를 할 건데 상대방이 과장해서 다쳤다고 얘기를 해서 최초로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 상처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사의 소견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사실조회하는 겁니다. 요거는 형사사건에서 어떤 항변을 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축탁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축탁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조회할 기간 주소는 법원을 적고 법원의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했는데 민사사건에서는 자기가 직업을 얘기하면서 일실손해와하고 이자를 청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있다 그러면 일실손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형사법정에서는 무직이라고 하고 민사법정에서는 자기는 직업이 있다라고 해서 형사법정에 사실조회 촉탁을 해서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개인 파산 사건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겁니다. 개인 파산 신청 사건에서 파산 신청인이 배우자하고 자녀들하고 연락이 끊긴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법원에서 배우자의 어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사실조회 신청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배우자 이름하고 주민번호 쓰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사실조회를 한 겁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이라는 것은 피고를 특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장 사실을 하려고 관계기관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처럼 어떤 필요한 서류를 해생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는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영사관에 주소를 갖다가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은 소송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실조회 촉탁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서 직장급여 3개월분의 일실손해로 청구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직장에 다녔는지 그래서 재직기간 중에 건강보험료를 납입했는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또 시청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속 관련된 소송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뭐 도장을 찍어줬다라든지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를 특정하거나 또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수송을 치시고 전자수송에 들어와서 서류 제출해서 민사서류에 들어오시면 중간 부분에 사실조회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사건 번호를 법원을 이렇게 정해서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하면 사실조회 신청서 입력 화면으로 바뀝니다. 신청 취지는 이렇게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하고 사실조회 촉탁의 어떤 목적 아까 종이 소송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목적을 쓰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사항을 넣은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전자소송에서 접수가 됩니다. 다음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입니다. 저희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기재하고 이하 불상 이렇게 해서 법원에 넣고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관계기관에서 답변이 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래서 이름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이렇게 하고 사건 번호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정정 후 피고 표시하고 날짜 쓰고 법원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저희가 기재한 이 주소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하라고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면 나중에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이 표를 채워서 체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정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 원고 본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상대방 피고 이름을 여기다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열람은 초본사항. 등본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초본사항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처는 법원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증명자료는 보정명령서를 첨부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 초본을 종이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스캔을 떠서 스캔본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소보정서입니다. 아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을 받아서 주소보정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만들어서 제출해도 되고 법원에서 온 주소보정명령서를 하나 더 복사해서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새로 바뀐 주소를 적고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종이소송은 주민등록 초본을 직접 첨부해서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면 여기에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기재하시고 주민등록 초본은 스캔 떠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또는 소송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소 보정이라든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같은 경우는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오늘은 셀프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촉탁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